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H로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심장혈관내과 진은선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오늘은 한번 다른 때랑 다르게 이 OX 판을 들고 제가 교수님께 한번 OX 퀴즈를 제가 맞춰보는 형식으로 해볼 텐데요. 질문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면 인공심장 박동기가 잘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왠지 몸속에 있어서 저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실제로 정상인들도 자기 심장이 잘 뛰고 있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인공심장 박동기도 기능을 잘하고 있으면 심장이 그저 정상으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은 없습니다. 박동기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기계로 테스트를 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병원에 잘 다니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시술 후에 3-4시간만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도 움직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무래도 심장 쪽 시술은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인공심장 박동기를 시술하는 방법은 왼쪽 앞가슴 부위에 한 3cm 정도 피부를 절개하고 네. 그 아래 피하 조직에 작은 기계를 넣거든요. 그리고 심장 안에 들어가는 전깃줄은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상처는 아주 작은 상처만 남아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출혈이 많이 있지 않다면 시술하고 나서 한 3-4시간 정도면 저렇게 움직이시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열어가지고 심장 옆에 딱 붙이나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예, 기계는 심장과 떨어진 피부 아래에 들어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렇게 한 3-4시간만 지나도 좀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도 이제 낙병동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술도 이렇게 좀 빨리 퇴원까지 하는 편인가요? 입원을 해서 당일에 시술을 하기는 하지만 네. 박동기를 넣고 나서 그걸로 끝! 그게 아니고요. 심장이 계속 펄떡펄떡 뛰기 때문에 네. 전깃줄이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시술 다다음 날 정도까지는 입원해 계시면서 전깃줄이 움직이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시술 후에 목욕을 해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왠지 어차피 이제 시술 후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그래도 뭐 간단한 샤워 정도는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서 O? 정답은 세모입니다. 일반적인 수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이 부위에는 물을 묻히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물을 안 묻히시면 나머지는 다 씻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언제 물을 뿌리는 샤워가 가능한지 그거는 보통 시술하고 2주 정도 후에 외래를 잡아드리거든요. 네. 그때 제가 상처를 보고 결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샤워는 시술 후 2주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몸을 완전히 물 안에 담그는 그런 탕목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있다가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기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균이 달라붙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반적인 항생제를 써도 이 균이 잘 죽지 않고 네. 여기에 균이 달라붙어서 결국 감염이 되게 되면 애써 넣은 박동기를 통째로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상체 운동을 해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일단 만약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 운동 많이들 하잖아요. 왠지 근육이 커지면은 조금 전깃줄 이런 게 좀 위치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동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전깃줄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움직이는 것 외에도 뒤로 좀 잡아당겨주면서 빠질 수도 있어서 네. 왼쪽 팔을 크게 뒤로 젖히거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크게 휘두르거나 네. 팔을 위로 쭉 뻗거나 그런 운동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초반 한 2-3개월 정도까지는 너무 무거운 물건을 왼쪽 팔로 드는 것도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서요. 무거운 기구를 이용한 헬스
그것도 왼쪽 팔을 이용하신다면 2, 3개월 정도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나 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 3개월만 지나면 심장 안에 들어있는 이 전깃줄이 심장 조직이 완전히 딱 감싸지기 때문에 더 네. 이상은 흔들리고 빠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목욕하고 운동 두 개 합친 게 일종의 수영이 네. 특히나 이제 많이 젖히기도 하고 물속에 완전 있잖아요. 네, 수영도 그래도 한 2, 3개월 후에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왠지 당연히 이제 뭐 전자파나 이런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O가 아닐까 싶네요. 정답은 X입니다. 오. 일반적인 생활 전기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전기장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걱정되시겠지만 전기장판에서 생기는 전기장 정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컴퓨터 이런 것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효도 상품으로 안마기 사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특히 섬액,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이 심장에 노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노인분들께 더 많이 하게 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안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안마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마기를 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닌데요. 이 박동기의 근처에서 강한 진동이 있으면 네. 이 기계가 그것을 심장의 박동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고 오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우르르르 하는 진동이 생기는 안마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마기는 하체 쪽에만 사용을 하시죠. 혹시 교수님 그러면은 저주파 마사지기라고 해야 되나? 그 예. 붙여서 하는 거. 그런 그것도 것도- 가까이는 안 됩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누워서 네네네. 저주파 치료기, 고주파 치료기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 것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기 설명서에 네. 박동기 환자는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핸드폰을 시술 부위 가까이에 오래 두면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 계절이 왔잖아요. 코트에는 특히나 안주머니에 보통 넣고 다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막 전자파 핸드폰 특히 안 좋다라고 하는데 오래 두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정답은 O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오래 두는 것만 안 됩니다. 네. 잠깐 왼쪽에 갔다 온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쪽 주머니, 박동기 바로 앞에 있는 주머니에 하루 종일 꽂고 있다. 그러면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행동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왼손잡이여서 주로 왼손으로 통화를 하는데요.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에이, 안주머니에 하루 종일 넣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한 요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인공심장 박동기는 마트 및 대형 서점 검색대 통과가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한번 이제 다른 이제 신경외과 교수님께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 교수님은 척추 수술 이런 거 하면서 쇠 금속판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얘도 왠지 되지 않을까요? 오. 정답은 세모입니다. 통과를 그냥 하는 것은 네.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검색 장치에도 전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네. 그 옆에 바로 인접한 부위에 한참 동안 서 있는 것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통과만 하시고요. 옆에 한참 서 계시지는 마시죠. 네. 척추에 들어가 있는 금속판은 그냥 금속판이지만 이것은 전기를 읽어드리고 또 전기를 내보내서 일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이제 아까 그 금속판 말에 이어서 이제 금속판이 너무 많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이런 거를 이제 공항에 제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동기도 뭐 그렇게 뭐 제출하거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공항 검색대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가는 검색대나 또는 손에 들고 하는 검색 장치 모두 이 전기장이 꽤 세기 때문에 네. 박동기 근처에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을 받으시고 나면 회사에서 주민증 같은 플라스틱 카드를 되게 보내드려요. 거기에 한쪽 면에는 한글, 한쪽 면에는 영어로 성함, 들어가 있는 기계의 종류, 인공심장 박동기 환자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카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드를 공항에 가셔서 보여주시면 그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립니다. 한글하고 영문 같이 쓰면 해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좀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 또 하겠습니다.
인공심장 박동기를 부착했어도 치과 시술은 받아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아까 교수님께서 약간 안마기 이런 진동 때문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입속이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치과 정도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일반적인 치과 시술에서 이 박동기가 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강한 진동이 네. 오래 지속될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을 고려해서 소견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적어드리고 있고요. 네. 치과 진료를 받으실 때 박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또 가볼까요? 인공심장 박동기가 있으면 다른 수술이 불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수술실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보통 가면 이제 맥박부터 해서 심장 박동 이런 거 다 체크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술 X. 수술 다 받으셔도 됩니다. 단지 저희가 수술을 할 때에는 전기 소작기, 네. 지혈하기 위해서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기이다 보니까 박동기에 가까이에서 이 전기 소작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이 박동기의 근처에서 뭔가를 하게 될 때에는 이 박동기의 모드를 조정해서 이런 전기 소작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술 부위가 박동기에서 네. 먼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도 수술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술실에서는 심장이 잘 뛰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술을 하니까요. 혹시 교수님 방금 모드 조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원격으로 가능하거나 또는 마우스처럼 생긴 그런 기계만 여기에 올려놓고 네. 노트북을 연결하면 이 인공심장 박동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뛰게 하고 싶은지 모두 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실까요? 한 번 넣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한 동력이 아닌 이상 평생 사용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X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X입니다. 배터리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네.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전 기계에 비해서는 요즘 점점 더 배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심장이 인공심장 박동기에 얼마나 의존해서 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데 가끔씩만 느리게 뛰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인공심장 박동기도 가끔씩만 작동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배터리를 더 오래 쓰시고요. 또는 100% 이 심장이 박동기에만 의존해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 사용이 조금 더 짧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0년 근처, 10수년 정도 사용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더 오래 가네요. 네, 요즘 많이 좋아졌죠. 이 배터리가 다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것은 충전을 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째서 원래 들어있는 기계를 빼내고 새 기계를 연결해서 넣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혹시 교수님 요거는 제가 이제 살짝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오나요? 네, 약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고 여기 뺏이 많다 그러면은 거의 표가 안 나고요. 네. 남자분들이고 마르셨다 그러면은 표가 나죠. 만지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는 거네요? 그럼요. 어. 대부분은 만져줘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축구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공 맞았는데 어떡하냐고. 아, 그러네요. 그런 거 궁금하네요. 그런데 아무 영향은 없죠. 튼튼한 기계니까요. 아. 그 정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팠지 기계 자체는 정상인 걸로.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진선 교수님 모시고 이 인공심장 박동기 대표적인 좀 궁금한 사항들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교수님 한번 이제 실제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런 환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우선적으로는 심장이 느려지는 질환이 생겨서 인공심장 박동기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그렇죠. 안 받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일단 심장이 느려지는 병은 노화가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좋게 해주는 약이 없습니다. 네. 오직 이 기계로 도와주는 것 말고는 심장을 제속도로 뛰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은 매우 많이 하는 시술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인공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살고 계시고 지금도 많이 받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에 3cm 정도만 조금 째고 거기에 납작하고 작은 기계를 넣는 것입니다. 전깃줄은 아예 몸 안에,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시술 자체에 따르는 위험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질환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술을 받게 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러분들도 인공심장 박동기 좀 어떻게 궁금증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